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의미의 퀀텀 스테이트라는 게 벡터르 기술이 되고, 추상적인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의 벡터르 기술이 되고, 그 벡터는 시간에 대해서 유니터리 에볼루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일종의 그 정보의 보존과 같은 개념인데, 자, 그리고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는 뭐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뭘 만족을 하냐면, 얘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i의 오메가라고 하는 u 이렇게 하고, 이건 동호 반복인데, 그 오메가라고 하는 그 오퍼레이터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i의 dt분의 d. 자, 그런 이야기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u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i 마이너스 i 오메가 t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 이발브를 한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요. 뭐 간단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F사이에 대해서, 얘가 지금 시간에 대한 의존성만 일단 썼는데, 얘는 그 관측자에 무관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떤 관측자가 보더라도, 내가 보더라도, 연구가 보더라도, 아니면은 저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그 로켓에 타고 있는 땡치리가 보더라도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레프리젠테이션 바뀔 수가 있지만, 좌표 축이 바뀌면은 레프리젠테이션이 바뀔 수 있지만, 모든 관측자의 동일하고, 자, 이 모든 관측자의 동일하다는 얘기는 특수상대론의 그 터미널로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얘가 로렌츠 인베리언트 해야 되는 거죠. 뭐 일반 상대론까지 생각하면은 제너럴 코베리언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얘가 로렌츠 인베리언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가 지금 했던 어떤 psi라고 하는 것의 인피니테시말 그 에볼루션을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됐다는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메가 dt 이렇게 쓸 수 있고 psi의 t 이렇게 써지는데, 자, 얘는 관측자의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얘가 로렌츠 인베리언트 하지 않으니까. not 로렌츠 인베리언트. 자, 그러니까 이 타임 에볼루션이 그 로렌츠 인베리언트 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얘가 왜 인베리언트 하지 않냐면 dt분의 dt가 일단 로렌츠 인베리언트 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물론 여기 당연히 오메가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도 로렌츠 인베리언트 하지 않죠. 마이너스 i dt분의 d. 얘도 다 로렌츠 인베리언트 하지 않은 거고. 자, 근데 얘는 dt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dx뮤의 한 컴포넌트죠. dx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제로스 컴포넌트가 있고, 그다음 dx 스페이셜 컴포넌트 세 개가 있을 텐데, 자, 이거의 제로스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오메가 dt라고 하는 게 어떤 1-i 오메가 dt라고 하는 게, 오메가 dt만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떤 제로스 컴포넌트잖아요.
얘가 뭐 제로스 컴포넌트에 비례한다는 얘기. dx 제로하고 그 어떤 k 제로라고 합시다. 자, 이런 형태로 쓰여질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메가가 어떤 또 다른 그 새로운 k 뮤라고 하는 벡터의 타임 컴포넌트고, 그러니까 제로스 컴포넌트고, 그 다음에 이 u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타임 이 뭐냐? 이 사이의 에볼루션이 시간에 대한 에볼루션을만 쓰면 안 되고,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에볼루션은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동의하지 않는 에볼루션이기 때문에 모든 관측자가 동의하는 에볼루션을 바꿔야 되고, 그러한 진행은 이렇게 써야 될 것이고요. 얘는 물론 이제 인피니테시말 1은 그대로 있을 거고, 아이덴티티 플러스 얘가 dt만 있는 게 아니라 dx 뮤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k 뮤 하고 사이의 x 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값이 스칼라가 되고요. 스칼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 관측자의 무관하다 또는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에 무관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스페이스 타임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자, 이제 모든 이게 로렌츠 인베리언스를 만족을 하는 거죠. 로렌츠 인베리언트 타임 에볼루션이 아니죠. 에볼루션이 되는 거죠. 스페이스 타임 에볼루션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결국에는 그 특수상대론에서 우리가 배운 그 간단한 원리를 여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하는 이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k 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i의 dx 뮤의 d 마이너스가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마이너스 i를 붙인 거고, 그 다음에 k0는 마이너스 i의 c분의 c dt하고 분의 d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오메가라고 하는 그 오퍼레이터하고, 지금 여기 안에 햇을 붙였다 안 붙였다 했는데 앞으로는 안 붙이겠습니다. 지금은 붙이는데 오메가하고 c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k 뮤라고 하는 벡터는 다른 게 아니라 포벡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제로스 컴포넌트의 얘는 이제 코비런트 컴포넌트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컨트라베런트 컴포넌트는 그냥 플러스죠. c분의 오메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i 그냥 씁시다. c분의 오메가 하고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벡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라운드 i 플러스죠. i의 dt분의 d하고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벡터는 i의 마이너스 i의 그라디언트 벡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도입한 그 플랑크 상수를 곱한 값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얘는 h바 k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이것이 c분의 h가 하나 있고 해밀토니안,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씁시다. 여기서 c분의 I dt분의 d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h바 by h바의 그라디언트. 자, 이런 포벡터를 우리가 포벡터 오퍼레이터죠. 포벡터 오퍼레이터를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제 어떤 값이 아니라 이제 이 미분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고, 이 미분 오퍼레이터가 로렌츠 코베리언트한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요게 여기서 구한 요 값이 유니터리 타임 에볼루션, 아니 스페이스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고, 이거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x뮤 플러스 dx뮤. 그러니까 x뮤라고 하는 스페이스 타임에서 포지션에서 포벡터에서 살짝 인피니테시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을 때, 스페이스 타임 디스플레이스먼트 dx뮤가 있을 때 이것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k뮤 x뮤가 아니라 dx뮤. 자, 이거는 로렌츠 인베리언트 한 에볼루션이 될 거고요. 이 로렌츠 인베리언트 하니까 어떤 룰을 만족을 할 겁니다. 물론 이걸 뭐 이렇게 포벡터로 바꿨으면, 아니 모멘텀 오퍼레이터로 바꿨으면 I h바하고 p 뮤 dx 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p 뮤가 어떤, 이거 안 쓸게요. 여기 앞에 꼭 햇을 안 붙일 테니까. p 뮤라고 하는 게 어떤 룰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코베리언트 벡터니까 로렌츠 코베리언스를 만족을 해야 될 거고, 당연히 첫 번째 로렌츠 코베리언트, 그러니까 얘가 다른 관측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또는 이제 스페이스 타임 코디네이트를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이런 룰을 만족을 해야 될 거겠죠. p뮤 프라임은 라운드 x 얘가 있고 프라임 뮤에서 라운드 x 누라고 쓰고, 그 다음에 p 누. 물론 이제 이거는 x라고 하는 코디네이트에서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코디네이트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관측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은 스칼라니까 로렌츠 인베런트 스칼라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클래시컬 피직스에서 하듯이, 그러니까 로렌츠 인베런트 스칼라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이 p 뮤하고 p 뮤하고 두 개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키는 거죠. 얘가 인베리언트니까 컨스탄트,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면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죠.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옵저버에 대해서 모든 관측자가 동일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이것의 디멘전은 모멘텀이고요. 자, 그래서 이 값에다가 우리가 이거 모멘텀이니까 스칼라 프로덕트에서 했던 포벡터의
무엇이냐? 4벡터의 그 4모멘텀의 그 인베런트 스칼라하고 동일한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질량이 되는 거죠. 질량. 이게 정말 질량이 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뭐 질량의 디멘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진짜 질량이든 아니든 질량의 차원을 갖고 있다. 이게 진짜 질량처럼 행동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아니면 여기서 이 값을 질량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전 역학에서 했던 질량과 다 같은 점은 디멘전이 같다는 거고요. 그 외에는 여기 양자역학적인 질량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레스트 매스에 해당하는 건데, 뭐 그 의미는 이제 실제로 웨이브 이퀘이션을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고전 역학에서 했던 것과 무관하게 질량을 정의할 수 있어요. 무관하게 질량을 정의를 하고, 물론 이제 커레스판던스가 있죠. 실제 상황에서 커레스판던스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로렌츠 인베런트 스칼라 때문에 그 스페이셜 컴포넌트랑 P0하고 이 P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완전히 무관한 게 아니므로. 자, 이 관계가 바로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을 주게 될 텐데, 왜냐하면은 얘는 그 P0는 뭐냐면 IH 바의 DT분의 D였고, 얘는 여기가 맞죠. 얘는 마이너스 IH 바의 그라디언트. 자, 이런 값을 가졌으니까 제가 어떤 방정식을 만족을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걸 적용을 하면 이거는 P0의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제곱이 되고, 더하기 P.P 이렇게 되는 거죠. 이퀄 마이너스 MC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관계식을 만족을 하느냐? 얘는 P0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P0, C가 붙었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H바의 제곱하고 C제곱이 밑에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파셜 디리버티브를 씁시다.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X에 대한 미분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거는 그냥 오퍼레이터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양변에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가 적용이 될 겁니다. 사이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얘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P의 제곱. 이거 플러스가 되죠. 그쵸, 마이너스 I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빼기에 H바 스퀘어하고 그라디언트 스퀘어, 라플라시안.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의 사이가 마이너스 M 스퀘어 C 스퀘어의 사이. 자, 이런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죠. 뭐 다시 한번 쓰면, 뭐 약간 정리를 해서 쓰면 C 스퀘어 분의 1에 라운드 T 스퀘어 분의 라운드 스퀘어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스퀘어의 사이는 더하기라고 합시다.
이쪽에다 그냥 쓰고 h바로 나눠졌으니까 h바 스퀘어로 나눠졌으니까 m 제곱 c 스퀘어 사인은 0. 자, 다 유도가 됐어요. 자, 이 방정식을 우리가 클라인 고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클라인 고던이 처음 발표를 해서 사실은 슈레딩거가 먼저 하긴 했는데, 자, 렐러티비티가 로렌츠 인베런스를 만족을 하는 그러한 어떤 벡터, 그 psi라고 하는 추상적인 벡터의 파동 방정식이 되는 거죠. 파동 방정식이 되고, 그러니까 psi는 뭐 우리가 이 결국에는 x 뮤의 함수일 테니까 일종의 이게 웨이브 앰플리튜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정식, 그러니까 이런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는 웨이브 앰플리튜드가 될 것이고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뭐 첫 번째, 만약에 이 m이 0이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이퀘이션하고 똑같죠. 그 광속으로 움직이는 빛의 그 레디에이션의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얘가 이거를 바꿔 쓸 수가 있어요. 투 컴포넌트 슈레딩거 폼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비슷한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뭐 그냥 유도는 안 하고 그 어떻게 쓰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얘를 psi라고 하는 거를 어떤 두 개의 웨이브의 합이라고 쓰고 두 개의 컴포넌트라고 이거 합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투 컴포넌트로 이렇게 벡터로 쓰는 거죠. phi 1하고 phi 2.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얘가 뭘 만족을 하냐면 얘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을 합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si의 투 컴포넌트 웨이브 펑션 얘가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데 여기서 얘도 2x2 해밀토니안이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n분의 h바 스퀘어하고 여기 매트릭스가 있고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라운드 스퀘어 더하기 mc 제곱에다가 1, 0, 0,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phi 1이나 phi 2 이게 재미난 게 예를 들어 뭐 phi 2가 0이다. 그러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그 리듀스가 되는 거죠.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고 phi 1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면은 아래쪽을 마이너스 네거티브 에너지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phi 1이 0이면 역시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그 네거티브 에너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 앞에 것만 생각하면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란 뜻이고요. 여기 플러스 mc 스퀘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역시 phi 2고 여기에 이 아이겐 밸류가 네거티브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네거티브 밸류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MC 스퀘어.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요 성질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뭐 이것도 재미난 이야기지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러니까 디락 방정식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슈레딩거가 이걸 했죠. 슈레딩거가 먼저 유도를 했고 슈레딩거가 이제 클라인 고돈 이퀘이션을 먼저 유도를 했고요. 소위 말하는 나중에 이제 클라인 고돈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거를 먼저 1년 전에 유도를 했고 이거 발표를 안 했는데 왜 발표를 안 했냐면은 이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하고 맞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메인 주 양자수 솔루션은 맞는데 마이너스 1 오버 n 스퀘어이라는 그 파인 스트럭처가 맞지 않는 거예요. 뭐 체계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주 체계적으로 어떤 팩터가 차이가 나는데 이 파인 스트럭처가 틀려서 발표를 안 했고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non relativistic 이퀘이션을 그냥 발표를 해서 그 메인 레벨들만 이제 맞춘 비교를 했죠. 뭐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슈레딩거의 1925년, 클라인 고돈은 사실 1926년에 발표가 됐고, 뭐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줘야 될 게 어떤 이제 포벡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 클래시컬 포벡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A 뮤가 이제 어떤 값들을 갖고 있느냐 A 뮤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분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는 이걸로 결정이 나요. 컨스탄트 어떤 A 스퀘어라고 그냥 뭐 컨스탄트라고 합시다. 자, 이걸로 결정을 하죠. 이게 있으면은 이 관계식이 있으면은 A0 그다음에 A1, A2, A3라고 하는 벡터의 성분들 간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시컬 4벡터에 대해서 클래시컬은 그러니까 non 퀀텀 그냥 얘는 값이니까 어떤 밸류니까. 자, 그런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퀀텀 메커닉스에서는 우리가 물론 방금 얘기한 예를 들면 P라고 하는 P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요걸 우리가 컨스탄트로 놨는데 이게 유일한 선택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한 관계식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P뮤라고 하는 게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이 인베리언 스칼라 프로덕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그러니까 P뮤하고 P라고 하는 벡터끼리 스칼라 프로덕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벡터하고 프로덕트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P 뮤하고 감마 뮤라고 씁시다. 감마. 물론 이제 클래시컬 그냥 보통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이런 거를 쓸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관계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쓴다고 해서도 서로 다른 그러니까 포벡터의 서로 다른 컴포넌트들 간의 관계식이 서로 달라지지는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그런지는 실 예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감마 뮤가 값이 아니고요. 이거 오퍼레이터, 얘도 역시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니까
어떤 오퍼레이터를 가정을 상정을 하고 얘 디멘전이 없고 크기가 1이라고 합시다. 크기가 그냥 1인 그런 그 오퍼레이터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감마 뮤 p 뮤가 컨스탄트여야 되고요. 그 값은 mc 마이너스 m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여기다 원래 psi를 붙여야 되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종류의 또 다른, 그러니까 이 감마 뮤도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자, 이게 감마라고 하는 게 어떤 오퍼레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감마 뮤가 있다면은, 그럼 이제 또 다른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디락이 한 건데, 이 감마 뮤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